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암이죠. 3명 중 1명이라고 하고 특히나 암에 걸리게 되면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 따져서 돈 걱정 덜어드리는 암보험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후유장애 보험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비싸서 고민이었던 후유장애 보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 걱정만큼 훌훌 털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우리가 있어도 왠지 부족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암보험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합리적으로 가성비 따져서 가져가시는 방법을 안미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미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제 경우에는 작년 초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에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자라고 계획을 하다가 좀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막혀 부를 줄은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나마 이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다시 가능하겠지만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건강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져서 가슴속에 계속 후회만 남게 될 텐데요. 이렇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나중에 해도 괜찮아, 나중에 하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미루시다가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암보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왜 이 암보험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순위를 보면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주변에서도 암에 걸리신 환자분들 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4위였던 폐렴이 지금은 뇌혈관 질환을 앞질러서 3위로 올라섰고요. 또 이제 평균 수명이 계속 늘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9위였던 것이 2019년 기준으로 지금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계속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대장암 발병 1위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암은 어느새 아주 저희들의 삶에 스며들면서 저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암은 몇 명 중에 몇 명이 걸릴까?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남자 79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분 중에 2분이 암에 걸리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분 중에 1분이 암에 걸리십니다. 즉 남녀를 막론하고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라는 확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3명 중에 1명은 꼭 암에 걸린다는 그런 확률이죠. 정말 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암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암 환자들이 가장 암에 걸렸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암 투병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3위로 육체적인 요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몸이 힘들고 굉장히 버거운 이것이 순위가 1위가 아니라 3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위는 정신적인 요인인데요.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희생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정신적인 요인이 2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암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 즉 돈입니다.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힘겨워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암 치료비 자체가 뭐 적은 횟수로 할 수 있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고액이기 때문에 그러한 암 치료비에 대해서 76%의 분들이 너무 부담된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13.7%의 분들은 이 암 치료비가 너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가지조차도 않는다, 아예 포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만 미래에 있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겠죠. 도대체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간암의 경우에는 6,622만 원,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췌장암 역시도 6,300만 원, 그리고 폐암 4,600만 원 등 굉장히 이 치료비가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점점 그 의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신약, 그리고 뭐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고 효과가 좋게 이런 암을 치료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점점 이러한 부담감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암 진단 후에 내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암 진단 후에 10명 중 8명이 실직을 한다고 해요. 그전에는 계속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부분이 암 진단 이후에는 경제활동이 끊기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돈줄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암을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9.7% 분들은 무급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돈을 못 받고, 통계적으로 95%의 분들은 돈을 벌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평균적으로 암을 진단받는 연령을 보면 51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주변에서도 보면 51세, 현재 51세 되시는 분들이 어떠세요?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그 나이대에 암을 진단을 받고 실직을 하시게 되는데 51세라고 하면 대부분 자녀들이 뭐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조금 일찍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대학은 졸업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학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 내가 가장으로 부모로서 이렇게 온전히 내 치료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가족에게 어떤 그 뭐 희생을 할 수 없게끔 그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요,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아마 보험은 많이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암보험.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요, 암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 암 환자들 중에서 암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40%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의 분들도 평균적으로 암 진단비를 보상을 받으시는 액수가 2천만 원 내외라고 해요. 그래서 앞서서 뭐 6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치료비를 감당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암보험은요, 진단비도 조금 넉넉하게
좀 더 저렴하게 넉넉하게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암 치료비까지 그리고 혹시라도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까지도 다 받으실 수 있게끔 모든 암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해둔 그런 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요,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일반암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감액 기간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가입하신 후부터 90일이 지나요. 91일째부터 그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91일 지나고서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보면 1년 이내에 암이 발병이 됐다,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1억이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50%인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기간이 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 1억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소외감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도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외감이라는 것은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초기를 제외한 갑상선암이고요. 그리고 유사암의 경우에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대장전막내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초기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그 진단비를 조금 더 지금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내가 불안해서 암보험을 가입은 해놨는데 사실 진단비가 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이 보험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보완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거기에 예전에는 없었던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 항암 치료도 합산으로 1천만 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다 1천만 원까지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암 사망 보험금이 2천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과연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그 항암 치료 받을 때 보면 이제 그 화학 치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구토가 나고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은 TV에서 드라마에서라든가 영화 이런 데서 좀 많이 이제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치료를 하시는 동안 내내 괴로워하셨던 부분을 2세대에서는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해서 정상세포는 두고 이제 그 암세포만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 암세포들이 점점 이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완전하게 좀 치료된다라는 부분이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면역 치료라고 해서 이제는 그 암세포만을 죽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상세포들까지 이제는 좀 더 강하게 키워서 그 암세포를 이겨내는 이런 그 면역 치료제가 있는데 이런 면역 치료제까지도 다 같이 이 보험에 플랜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좀 더 가격대도 좀 저렴하게 지금 거의 그 면역 치료에 들어가는 그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 비급여로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진단비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나오고 암 사망금까지도 나오고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비쌀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 20년 갱신형 상품입니다. 물론 비갱신형 상품도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비갱신형 상품은 좀 갱신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암보험을 하나씩 두 개씩 다 갖고 계시는데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금 그냥 좀 적게 진단비를 가입하셨던 분들
이 보험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기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암보험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보험료로 진단비라든가 그리고 이런 치료비까지도 좀 더 보장 크게 이렇게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보험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00 플랜, 뭐 일반암 2,000, 그다음에 또 일반암 5,000을 받을 수 있는 2,000 플랜과 5,000 플랜을 예시를 해놨는데요. 보험료는 이제 40세 여성의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고 2만 원대 정도 되고요. 50세는 이제 3만 원, 4만 원, 60세는 4만 원, 8만 원 정도 됩니다. 2,000 플랜에서. 그리고 5,000 플랜의 경우에는 40세에 4만 원, 그다음에 약간 이제 4만 원대 이 정도 되고 50세 역시 5만 원, 7만 원 정도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내가 암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다 안전장치를 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 즉 일반암에 있어서 1억까지 일단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좋은 부분은 이 감액 기간이 없이 60일이 지나고 나면 100% 다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암은 1억까지 그리고 소액암은 5천만 원까지 유사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그러한 보험입니다. 다음 표적항암은 약물허가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항암 치료도 역시 1,000만 원 그리고 암사망금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서서 플랜을 제시한 것은 20년 갱신형 상품이고요. 만약에 나는 뭐 좀 더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젊어서 그냥 비갱신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라 그러면 비갱신도 선택 가능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아는데 조금 더 나중에 하지 뭐 좀 더 나중에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후회하시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도 계속해서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까지 이 암이라는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만큼 오늘은 암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암 플랜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부족한 암 진단비 최대한 많이 들고 가시게 소개해 드렸고요. 거기다가 최신 암 치료인 표적항암 치료 시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암에 대한 종합 패키지 선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암에 이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 실시간 연락이 와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자, 암정 전문가님, 이 범위에 따라서 암 보장을 한 번 더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지금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이 위암에 걸린 뒤에 제가 만약에 유방암이 또 걸리면은 진단비는 2번 받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2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처음에 위암이 걸리셨다라면 일반암에 속하는데요. 일반암에서 뭐 가입 금액에 따라서 뭐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암에 해당되는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액암을 5천만 원을 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1억을 받으시고 또 5천만 원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단비는 딱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암보험은 이렇게 암의 범위가 다르면은 받고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추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과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 강의 시간에는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라고 하는 암 집중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까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나 문자로 실시간 연락 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후유장애 보험 꼭 필요한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처럼 후유장애 보험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문의가 저희 방송에도 자주 들어오거든요. 자, 이렇게 후유장애 보험이 필요하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좀 의견이 분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약간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방송했던 적도 되게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후유장애 가성비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후유장애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재미난 여론 결과가 있는데요. 네. 타인이 가입해주면 가입하고 싶은 1위가 후유장애예요. 그러면 가지고 싶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내 돈으로 하기에는 가성비가 조금 더 안 좋다라는 느낌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는 갖고 싶다, 갖고 있는 그런 보험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변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유장애가 근데 왜 이런가, 꼭 필요한가라는 그 결론을 보자면 일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가성비를 어쩔 수 없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럼 일단 아예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렇죠. 어떤 걸까요? 예, 꼭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후유장애는 우리는 올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요.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온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오기 전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는 게 우리가 20대 이후에 병원에 가서 아니면 교통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가도 척추가 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예. 어느 날 그게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체가 갖고 있는 구조상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게 노화 현상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장났다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요. 교체하는 순간에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사고로 인해서 후유장애를 입는다, 큰 후유장애다라고 생각만 하니까 나는 그럴 일 없어, 난 오늘 사고 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가 노후까지 산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후유장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기계도 오래 쓰면은 녹슨다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이제 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게 후유장애가 생기는 건 필연적인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네. 60이 넘으신 분들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가 봐요. 네, 그런 경우도 흔하고, 네. 그러니까 후유장애가 근데 이 향후에 왜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건을 예. 걸고 갔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평균 수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평균 수명을 예측한 시간부터 한번 보면요. 통계적으로 봐도 과거에 평균 수명이 이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라는 통계가 2000년도에 보면은 81세로 예측한 게 2030년이에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2030년 되면 83세로 늘어날 겁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는요. 이미 2010년도 이후에 83세가 됐어요. 그러네요. 예, 결론은 노인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빠른 것만큼 우리가 노후를 길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는 결국에는 오래 살면 살수록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후를 오래 사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후유장애 보험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한 그 기간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내 몸이 조금이라도 고장나도 고장난 몸을 들고 살아갈 기간도 참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유병기간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기간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아니면 유병기간 우리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연금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유병기간을 위해서 보험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평균 수명으로만 봐도요. 일단 64년, 65년 정도는 우리가 건강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15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년 정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20년 정도는 유병 기간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향후에 또 늘어날 거죠. 그러면 20년 이상은 유병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병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내가 모아둔 돈 아니면 연금으로 병원비를 쓸 것이냐 아니면 노후에 노령에 생기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 적절한 보험을 미리 준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질병 후유 장애는 그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아픈 게 참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아직은 젊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보장들을 다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들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강에서도 보면 암 네, 나왔었죠. 그렇죠. 전 국민을 상대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러면 암. 왜냐하면 암 사망률이 가장 높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여전히요? 실제로 지금 노인 인구한테 조사를 해봐서 현재 내가 노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암 한번 퍼센트 보세요. 24%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심장 질환에 관련된 거는 30%가 넘었고요. 실제로 치매 같은 경우는 44%예요. 왜냐하면 44%라는 치매 결과는 굉장히 놀라워요. 암의 2배에 가깝잖아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암이 제일 무서워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무서운 거에 2배가 무서운 게 치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치매가 별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장수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수병 중에 하나. 과거에는 장수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라면 향후에는 이런 장수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한데 치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또 하나 것들이 바로 후유장애, 상해 질병 관련 후유장애도 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마 다음 데이터를 몇 년 후에 보면은 아마 2% 안에 후유장애가 들어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오래 사니까 내가 치매 걱정하지 않던 질병들도 이제 걱정하게 된 건데 그럼 궁금한 게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망원 1위라고 하니까 네. 암에 걸렸을 때랑 또 이 치매일 때 후유 장애에 대한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암이 무서우니까 네. 뭐 암 진단비 준비하고 수술비 준비하겠죠. 근데 질병 후유 장애 그 왜 준비해야 되냐? 암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암 치료를 조기에 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조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위절제라든가 이런 뭐 장애가 약간의 기능적 장애가 발생이 된다라면 후유 장애에서도 질병 후유 장애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의 기능 장애가 발생되면 20%부터 50%, 75%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암 잘 무섭지만 암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질병 후유 장애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가 가장 높았었잖아요. 예. 치매도 우리가 이제 너무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질병 후유장애에서 치매 보장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약간의 치매가 발생이 됐을 때도 받을 수 있다. 가장 무서운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거 말고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가 또 뭐 있을까라고 봤으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눈 같은 경우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이 들면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저 백내장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단 시야가 답답하면은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데 특히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네. 시력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성 질환인데 오래 살면서 생기는 또 질환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당뇨로 인한 아니면 당뇨가 아니더라도 눈 시력을 잃었을 때 50%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질병 후유장애라는 단 한 가지 갖고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보상받을 기회가 오히려 많아진 보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받을 게 많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사고를 당해지 꼭 상해인데 큰 사고가 아닌 경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늘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끄러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제 무릎 아래 골절이 발생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8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핀 삽입하고 뭐 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뼈의 구조대로 못 돌아왔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후유장애 10% 정도 장애를 받으셨는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 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전다든가 아니면은 뭐 길이가 조금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뼈가 약간 기형적으로 생겼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10% 후유장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10%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질병 후유장애와 다르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 금액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같은 경우 이분이 보유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이에요. 와, 많이 굉장히 받네요.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우리가 진단비로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을 가입을 해야 되는 금액이기도 한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구적 장애가 남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사례를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길 가다 그냥 넘어졌다. 그래서 조금의 후유장애가 10% 정도 남았다라는 게 사실 저희에게 뭐 오늘도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럼 좀 가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괜찮은 보험 2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제 오늘 이제 2가지 보험사를 예. 비교를 해드릴 텐데 조금 다른 그 후유장애 보상을 받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네. 이제 A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상해든 질병이든 후유장애가 되는 동일한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은 일단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조금 다를 거고요. 두 회사 모두 건강하신 분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제가 후유장애를 이야기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내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가입이 안 되세요. 하기 때문에 예. 특히 질병 후유장애는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보험 중에 1순위라는 거 다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비갱신, 갱신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보장 기간은 80세, 90세, 100세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한데 자, A사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구간별 지급을 해드려요. 어떤 의미냐면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나눠놔서 내가 3%부터 9%에 해당이 되면 1구간, 그다음에 10%부터 19% 그러면 2구간 이런 형태로 갖고 예. 그냥 구간별로 약간 진단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네요. 해당되는 구간을 받는 거고요. B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내가 사고나 아니면 질병의 부위만 다르면 반복적으로 받는 거죠. 약간 수술비 같은 개념이에요. 받고 또 받고 부위가 다르면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고 또 받아서 좋기는 한데 비싼 게 이제 일반적인 B사 후유장애고 그렇죠. 구간별로 나눠져 있다는 게 A사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렇게 달라지면 보험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보험료인데 기존의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건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꼭 필요한가요? 라는 것의 답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 특히 80세로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예. 퍼센트로 보면요. 80세로 가입한 것보다 90세로 가입하려면 한 260%의 보험료를 더 내셔야 돼요. 그런데 100세까지로 내가 가입을 하려면 한 630%를 더 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세까지는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90세로 줄이고 80세로 할 거니 차라리 이거는 할까?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A사 같은 경우에 100세로 선택을 해도 구간으로 받으니까 보험료가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보험료에 그러면은 훨씬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후유장애 보험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의 원픽은 그러면 A사겠네요. 그렇죠. 이미 네.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보험이 우리는 혜택을 받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내가 언젠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하는 게 원칙인데 보험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돼서 못 받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도 또 안 돼. 선택할 수 없어. 선택을 못하는 순간 아예 보장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좀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요. 최대한 길게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내가 비싸서 망설였다면 오늘 선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남의 돈으로 가입해주면 가장 가져가고 싶은 보험이 이 질병 후유장애, 질병상해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게 특별하게 구간별로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후유장애 보험보다 무려 6분의 1까지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치매에다가 암에다가 크고 작은 노화로 인한 후유장애까지 다 받아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안타깝지만 유병자분들은 조금 힘들고요. 건강하신 분들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부터 걸려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 플랜 119인데요. 어떤 네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딸아이를 한 가을 정도에 시집을 보내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보장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그래요. 따님분께서 이제 시집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보험이 좀 괜찮으면 좋을 텐데요. 네. 일단 올해 따님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좀 일찍 가죠. 27이에요. 네, 너무 좋네요. 좋은 나이고요. 그럼 네.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시겠지만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 뭐 그렇게 가족력은 없는데 네. 그냥 권유해서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보강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뭐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갈까 싶어서 그래요. 일단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결혼 축하 선물 같은 보험이 될 수 있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이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새시대 건강 파트너 한 건 가지고 계시고 보험료 4만 원 정도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님이 가을에 결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어머님께서 보험을 좀 잘 봐주시고 싶은가 봐요. 괜찮은 보험일지 안수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빨리 가죠.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허전하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네. 예, 보험만큼은 이제 아쉬운 생각이 안 들도록 오늘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 가지 보험을 유지 중이신데 벌써 납입하신 기간이 10년이 넘으세요. 네, 네. 유지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보험료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을 납입을 하셨는데요. 보험 납입 기간을 보니까 앞으로 내셔야 될 보험료가 74년이 있어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내야 되고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같은 이런 보장 내용은 일정 기간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요. 실손보험이나 입원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계속 오르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암이라든지 뇌 심장 관련된 이런 진단금 이런 경우는 3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로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지 되는데 전체적인 보험료를 한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보험료를 안 오른다는 전제면 한 3천만 원이 훨씬 넘고요. 만약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 약 5천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지 이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는 이 보험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보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시청자님께서는 만약 보험을 선택하신다면 보험료랑 보장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보장 받으려고 보험 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 좋은 보장이 있다면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꼭 가져가야 되지만 보장의 이제 내용이 부족하다면 그 보험이야말로 조정이 필요한데요. 네. 보장 내용에서 보시면은 이 보장은 작거나 또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여자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어떤 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유방이나 자궁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유방이나 자궁증 많이 걸리고요. 가벼운 암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암일까요? 글쎄요.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 예.
요즘 갑상선인가요? 병원에 자주 많이 가시잖아요. 여성분들 네. 같은 경우는 네네.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 자주 방문하시는데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요. 아, 내가 요즘 피곤하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가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암은 흔한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걸린 암이라고 해서 암과 비슷하다 해서 유사암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준비하신 보험은요. 만약 갑상선암이 발병을 한다면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 네, 보장이 좀 작죠. 예. 그리고 뇌하고 심장 관련돼서는요. 뇌가 막히거나 터지거나 또 심장이 뭐 막혀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하지만 요즘 만약 내가 가슴이 찌릿찌릿하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 내가 병원 안 가실 분이 계실까요? 누구나 병원 가시겠죠. 그렇죠. 그만큼 발병률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면에서도 이 보험은 요즘 의료 환경에 비해서는 의료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는 보험이다 생각해서 이 보험을 이제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자면은요, 보험료도 계속 많이 내셔야 되고 또 보장의 내용을 봐서도 보장 내용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정리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보험을 새로 준비하신다. 그러면 어떤 보험이 제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저는 뭐 네. 보장은 크면 좋겠지만 네, 일단 납입도 중요하니까 네, 네, 뭐 실손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이랑 그냥 네, 큰 병만 좀 보장받는 걸로 이렇게 네.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청자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첫 번째로 요즘 실손 같은 경우는요, 실손보험을 가입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딱 내가 원하는 실손보험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큰 병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청자님? 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직까지는 70% 이상이 암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보험은 암이 3천만 원인데 계속 3년마다 오르게 되어 있다면 네. 자녀분 나이가 지금 27세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암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암에 적당한 진단금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은 한 최소 5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5천 정도면 어떤 암이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 1억이라면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5천에서 1억은 보험료가 아무래도 2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1억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진단금, 의사의 진단만 받아도 5천만 원 준비하시고 치료의 방법으로 요즘 사실 수술 많이 하시지만 수술에 앞서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항암 방사선에 관련돼서 5천만 원 받으시면 1억에 대한 암 보장을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암 수술하면 일주일 안에 퇴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의학이 더 점점 발달되면서 수술보다는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많이 환경이 될 텐데 그렇다면 암 통원비라는 거는요. 우리가 수술하는 거 말고 수술 말고 입원 말고 우리가 방사선이나 방문해서 암을 치료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의 제가 구성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암 진단금 5천만 원에 또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네. 암을 치료하고자 통원할 때마다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5만 원대예요. 그렇다면 싸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70년 동안 한 5만 원대의 보장으로 보험료로 1억을 또 보장을 갖고 갈 수 있다면 적절한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네. 되고요. 네. 암 다음으로 제일 또 많이 걸릴 질병이 어떤 걸까요, 시청자님? 근데 그 작은 병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백내장?
네, 맞습니다. 이런 백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치질 같은 나이가 것도 많이 들면서 하시죠. 수술을 많이 네. 하실 텐데 네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거는 암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이잖아요. 사실 뭐 20, 30대에서 혈관 질환하면 뭐 발병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네. 나중에 성인 40대 이상에 가서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자녀분 나이에서 준비하시면은요 무려 2천만 원이란 진단금을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병원 가서 뭐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혈관이 막힐 때마다 또 반복적으로 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금과 수술비를 또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이 세 번째 그 플랜에서는요 진단금과 수술비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갖고 계신 보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80% 휴유 장애, 내가 정말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을 안 해도 됐다면 지금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자주 걸리는 유사암 있잖아요. 이런 유사암의 진단만 받아도 진단 시점부터 내가 더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 안 하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로 실손보험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걸리는 암에 대한 보장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그다음 많이 걸리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보험은 납입 기간도 길고 보험도 많이 내야 되고 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고 보장의 범위가 작았다면 이런 플랜을 아마 대안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신다면 기존에 납입하는 전체적인 보험 기간도 훨씬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되고요. 보장의 범위도 뭐 10% 되어 있던 거를 100% 만족할 수 있는 보장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랑 보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제안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보장은 몇 세까지 받는 거예요? 이 보장은요, 한 30년 정도만 납입하시고요. 100세까지 쭉 보험료 더 이상 납입 안 하시고 예, 받을 수가 있는 보장 내용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우리 따님분 보험이요. 내야 하는 기간도 긴데 그런데 또 갱신이 3년마다 있으면 따님이 나중에 좀 부담을 빨리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보장도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 따님분을 위해서 맞춤 보험을 지금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 크게 받고 많이 받는 보장을 다 넣어드린 거고요. 네. 자, 뭐 암을 비롯해서 1억 원까지 가져갈 수 있게 드린 거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5만 원이라는 돈으로 1억 원의 암 보장을 원하시거나 저렴하게 혈관 질환 보험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보시죠. 자, 99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친정 쪽이 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 걱정됩니다.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암보험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비갱신으로 가입하려니 보험료가 좀 비싸네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습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보험료도 부담되고 또 보장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문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암보험이 필요하신데 가족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비갱신 이걸 다 합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일단은 정리를 하면 가족력이 있으면 일단 3배 이상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요.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부위별 암 같은 것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부위별 암을 선택하시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생식기 암 같은 경우, 유방암, 갑상선암을 선택하시면 확률은 높은데 보험료는 좀 더 저렴해지겠죠. 이런 합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이제 비갱신을 원하신다는데 비갱신을 원한다는 것고 보험료가 비싸지 않기를 원하시면요, 납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납보다 30년 납입을 하면은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겠죠. 정기간 납입을 선택을 하면 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갈 걱정은 없으시니까 이렇게 납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보험 원래도 필수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더 필수라고 하고요. 자,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내게 더 위험한 부위별 암 보장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고 내가 내는 납입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험료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일단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